자, 다음 두 사진 중 하나는 갤럭시 S25 울트라, 하나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입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되게 궁금했던,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갤럭시 S25 울트라 카메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가 전작인 S24 울트라랑 약간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죠. 초광각 카메라가 원래는 12메가픽셀의 f2.2였는데 이번에는 50메가픽셀로 해상도가 확 오르면서 f1.9로 또 조리개도 더 밝아졌어요. 나머지 메인이나 망원 카메라는 S24 울트라랑 동일한 스펙이긴 한데요. 초광각 카메라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그리고 이번에 특히 AI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잖아요. 카메라에서도 AI에 의한 후보정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얼마나 좋아졌을지 아이폰 16 프로 맥스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두 폰의 사진 결과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게 인물 사진이었는데요. 인물 사진 모드 말고 인물을 찍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후면 카메라도 그렇고 전면 카메라도 그렇고. 먼저 후면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차이가 컸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자, 다음 두 사진 중 하나는 갤럭시 S25 울트라, 하나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입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3, 2, 1! 정답은 왼쪽이 아이폰, 오른쪽이 갤럭시였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거 말고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일단 색감에서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아이폰에서는 좀 더 사람이 붉게 나오고요. 갤럭시에서는 약간 더 자연스럽고 화사한 피부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물 사진 찍어보니까 갤럭시가 확실히 사람을 찍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들을 찍으면서 화면 녹화를 같이 해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일단 아이폰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는 화면에선 예쁘게 보이는데 찍고 나서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갑자기 안 보이던 주근깨와 요철들이 확 살아나고, 갤럭시에서는 오히려 사진을 찍을 때는 우와 왜 이렇게 못생기게 잡혀, 역시 기본 카메라는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찍는데 찍고 난 결과물에서는 갑자기 화사하게 막 누가 막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로 뽕뽕뽕뽕 발라놓은 것처럼 뿅 하고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갤럭시는 후보정, 그러니까 AI 처리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고, 아이폰은 찍을 때는 예뻐 보였는데 찍고 나면은 후보정이 정말 굳이 안 살려도 되는 디테일을 팍팍 살려주고, 특히 뭔가 잿빛이 돌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PD님들이랑 저랑 다 같이 아이폰의 후보정은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두 제품에서의 후보정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후면 인물 사진은 갤럭시 승! 자, 그러면 전면 셀카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세 장의 사진은 갤럭시 S24 울트라, S25 울트라, 아이폰 16 프로 사진들을 섞어 놓은 건데요. 셋 중 어떤 것이 갤럭시고 어떤 것이 아이폰일까요? 3, 2, 1! 정답!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아이폰 16 프로, 가운데가 S25 울트라, 맨 오른쪽이 S24 울트라였습니다. 딱 봐도 사진들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이 1픽으로 고르셨을 사진이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저의 감상으로는 S24 울트라랑 S25 울트라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S24 울트라는 되게 사람이 뭔가 기름져 보이지 않나요? 뭔가 번떡번떡거리고 반사광이 되게 과하게 살려져 있는 반면에 S25 울트라에서는 혼자만 되게 파우더를 뽀송뽀송하게 발라놓은 것처럼 되게 뽀얗고 뽀송뽀송하게 찍히더라고요. 아이폰 16 프로는 와우, 사람이 되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눈썹도 왠지 더 까만 것 같고 피부도 뭔가 더 까매 보이고 반사광도 좀 더 번질번질해 보이고, 그런 반면에 S25 울트라는 왠지 뽀송뽀송해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이런 느낌. 그리고 피부 톤도 16 프로에선 좀 더 누렇게 보이는데 S25 울트라에서는 좀 복숭아빛? 약간 더 생기가 있어 보이면서 그 사람이 조금 살만해 보인다. 16 프로는 좀 가서 주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이폰 16 프로와 갤럭시 S25 울트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진짜 다른 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확실히 사람이 이렇게 누렇게 보이면서 그림자나 대비감도 엄청 강해서 화장도 엄청 진해 보이고, 그런데 S25 울트라에서는 좀 더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뽀송뽀송하고 복숭아빛이 나는 피부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전면 셀카도 갤럭시 S25 승! 이번엔 초광각 카메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입니다. 얼핏 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는데요.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이 미끄럼틀에
밑에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확실히 갤럭시가 좀 더 이런 글자나 사물의 외곽선 같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놀이터 뒤편에 있는 표지판 같은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확실히 갤럭시가 색감이 좀 더 쨍하고 더 진한 느낌이라면 아이폰은 좀 더 차분하게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볼게요.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이고요. 요거는 조금 의외였는데 이 곰돌이의 색감을 보시면은 갤럭시가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곰돌이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고 아이폰에서는 약간 더 햇빛을 쫙 받은 그 노란기가 도는 색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나무나 곰돌이의 디테일한 눈, 코, 입이나 털결 같은 것도 갤럭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려주는 모습이 보이죠. 간판에 있는 글자들도 갤럭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 차이라든가 디테일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갤럭시에서 좀 더 잘 보인다는 거. 이 사진도 한번 볼게요.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인데요. 카스해운이라는 간판을 보시면 확실히 갤럭시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특히 하늘 쪽을 보시면 아이폰에서는 노출이 날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늘이 좀 하얗게 떠있죠? 과노출로 색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 건물 윤곽이나 하늘 노출 같은 것도 갤럭시가 좀 더 잘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색감이라든가 디테일한 것들을 갤럭시 초광각 카메라가 더 잘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세히 봤을 때 갤럭시는 후보정으로 샤프니스를 좀 더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이폰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갤럭시는 오히려 선명하긴 하지만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의 노출을 잡는 부분이나 디테일한 표현에 있어서는 갤럭시가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는 갤럭시 승! 접사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한 접사 사진인데요. 왼쪽이 S25 울트라, 오른쪽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고요. 여러분은 양쪽 사진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으로 찍은 게 더 맛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갤럭시는 살짝 색감이 푸르딩딩해. 아이폰은 자연스럽게 화이트를 잡아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부 조림을 보시면 갤럭시는 그릇이 약간 하늘색처럼 보이지만 아이폰은 진짜 하얀색 그릇에 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폰이 색감을 더 잘 잡았다. 디테일을 좀 보세요. 두부에 고춧가루가 박혀있는 부분들이나 특히 파와 고춧가루가 뭉쳐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아이폰에서는 되게 뭉그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갤럭시에서는 더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털 같은 거 요거에서는 디테일의 차이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색감 차이가 약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접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갤럭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부분은 있었고요. 오히려 색감이 자연스러운 건 아이폰이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접사 사진 찍을 때 나는 진짜 디테일한 표현이 더 중요해 라고 하시면은 갤럭시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 근데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접사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갤럭시 승! 이번엔 망원 카메라로 넘어갑니다. 광학 5배줌. 왼쪽이 갤럭시 S25 울트라, 오른쪽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인데요. 색감이 일단 다르죠?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색감 차이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싶으실 것 같아서 이 트리 부분을 확대해보면 갤럭시 사진이 훨씬 선명하더라고요. 똑같은 광학 5배줌인데도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죠? 불고기 김치 소금빵도 좀 보실게요. 위에 소스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디테일을 갤럭시가 훨씬 잘 살리더라고요. 이런 질감 표현, 맛있어 보이는 노릇노릇한 색감 같은 것도 갤럭시가 더 잘 살렸고요. 부엉이를 좀 보실게요. 소품샵에 있는 부엉이의 깃털. 거울의 장식 부분들을 보시면 갤럭시에서 더 선명하게 디테일들을 잡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꽤 크죠. 그리고 기와에 들어가 있는 조각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갤럭시에서 확실히 더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진을 그냥 작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엄청 잘 보이진 않는데 정말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시고 더 고해상도로 활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이만큼의 큰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배 광학줌 카메라는 갤럭시 승! 기본 카메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S25 울트라는 최대 200메가픽셀 2억 화소까지 가능하고 아이폰은 최대 48메가픽셀 4800만 화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색감이 확실히 다르죠?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갤럭시가 확실히 쨍하게 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이폰은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약간 더 녹색빛이 드는 색깔로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약간 사진마다 잿빛, 회색빛 같은 게 은은하게 깔려있는 느낌? 뭔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위에 얇은 회색 막을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쨍한 걸 과하지 않게 살짝 눌러주는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갤럭시 사진과 1:1로 비교했을 때
때 색감이 좀 죽어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실히 취향 차이인 것 같고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을 확대해서 문 옆에 있는 주소 팻말을 확인해 봤습니다. 북자를 보시면은 갤럭시는 풍로처럼 보이는데 아이폰은 더 선명하게 북로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2억 화소와 4,800만 화소가 되게 해상도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 해상도는 사진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지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후보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2억 화소와 4,800만 화소를 1대1로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색감은 갤럭시가 더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낙지 간판도 찍어봤는데요. 건물 외벽 벽돌 부분을 저희가 확대를 해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억 화소와 4,800만 화소가 엄청난 차이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벽돌 사이사이의 선은 갤럭시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이 됐지만 이건 2억 화소고 옆에 보이는 건 4,800만 화소인데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색감이나 빛 표현에서 차이가 크더라고요. 갤럭시에서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실제 느낌으로 찍힌 것 같고 아이폰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푸른 조명이 더 강하게 산 것인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메인 카메라 5,000만 화소와 4,800만 화소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희 스튜디오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색감이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갤럭시에서는 뭔가 좀 더 사실적인 색감 표현이 된다고 할까요? 우리 사무실 거실에 들어오는 빛이 조금 노랑, 초록, 연두기가 도는 이런 빛인 게 갤럭시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아이폰에서는 오히려 살짝 더 화이트가 얹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자연스러운 날 것 그대로의 태양광의 색상을 좀 더 담고 싶다 한다면 갤럭시가 마음에 드실 것 같고 제 취향에는 화이트를 더 뽀얀 화이트처럼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벽면이나 책꽂이 같은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이폰이 더 뽀얗게 화이트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폰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 밸런스가 딱 화이트처럼 안 보이고 누런 화이트나 초록 화이트나 퍼런 화이트로 보이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아이폰의 이런 진짜 새하얗게 표현해주는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고 오히려 이런 게 좀 인위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화이트를 잡아내는 게 아이폰이 더 제 취향에 맞기도 하고 갤럭시의 2억 화소랑 아이폰의 4,800만 화소의 차이를 그닥 느끼기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아이폰이 더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아이폰 승! 드디어 저조도가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둘 중 어떤 것이 아이폰이고 어떤 것이 갤럭시일까요? 정답은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야간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촬영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아이폰에 비해서 갤럭시가 확실히 구석구석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을 최소화해서 전체적으로 더 밝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사진 찍었을 때 메타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일단 갤럭시는 감도가 2600까지 올라가 있었고 아이폰은 감도가 1600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언팩에서도 삼성이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AI로 노이즈들을 억제했다. 찍어보니까 알겠는 게 갤럭시는 감도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다 밝게 찍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두운 부분들의 감도를 높여버리면 갑자기 노이즈가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노이즈를 AI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밝으면서도 노이즈는 억제돼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건데 반면에 아이폰은 억지스럽게 감도를 올리는 것보다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그냥 어둡게 두면서 야간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갤럭시는 일단 밝고 쨍하게 저조도에서도 밝게 보여주는 게 추구미. 아이폰은 저조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게 추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는 다 밝게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 사진을 확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 앞부분에 라바콘 아이폰에서는 보이고 갤럭시에서는 아예 그냥 하얗게 떠서 안 보여요. 그리고 트럭에서도 이렇게 초록 색깔 부분이나 뭐 물체가 있는 듯한 이런 부분이 아이폰에서는 보이지만 갤럭시에서는 다 뭉개져서 보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야간 사진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보는 일은 없겠지만 두 폰에서의 야간 사진 추구미가 다르다는 점, 특징이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배 망원으로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둘의 추구미가 다르다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갤럭시일까요? 이제 아시겠죠? 왼쪽이 갤럭시로 찍은 사진인데요. 확실히 아이폰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이런 느낌의 저조도 사진을 찍어내는 반면 갤럭시는 쨍하고 선명하고 글씨들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근데 그만큼 간판 위쪽에 있는 조명이 확 밝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노출이 날아가 버렸어요. 과노출이 보이는 상황이죠. 제 취향은 오히려 갤럭시 쪽
지역이에요. 뭔가 더 분위기 있지 않나요? 더 야간 사진의 분위기가 사는 느낌? 밝은 데는 탁 밝고 어두운 데는 확 어두워서 와 이거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쉬운 점은 역시 이 관호출 부분. 최대치로 밝게 사진을 찍어내려다 보니까 이런 관호출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AI로 또 앞으로 잘 잡아주면은 갤럭시가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야간 모드로도 저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실상 야간 모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보이진 않았는데, 딱 제 눈에 띄는 거는 남영역 간판 부분이 아이폰은 되게 자연스럽게 찍혀 있는데 갤럭시는 과한 샤프니스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씩 이렇게 샤프니스가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을 확 밝혀놓는 듯한 특징은 갤럭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아이폰은 좀 더 그거에 비해는 자연스러운 사진을 추구하는 게 야간 모드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저도 영상도 짧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동이 트는 서울의 하늘을 찍어봤을 때 아이폰에서는 색감을 진짜 있는 그대로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느낌이라 약간 다큐멘터리에 들어가야 되는 장면 같다면, 갤럭시에서는 되게 색감을 막 예쁘게 뭔가 핑크, 하늘색 이런 느낌으로 동화같이 보여줘서 얘는 좀 뮤직비디오에 좀 어울리는 컷이 아닐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면 아이폰,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보여주는 걸 추구한다면 갤럭시. 다음 인물 사진 모드도 한번 볼게요.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인데요. 일단은 색감이 확실히 달라요. 갤럭시 쪽이 실제 환경과 좀 더 비슷하게 나왔고, 초점이 날아가 있는 뒷부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가를 보면은 이 부분은 아이폰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나 싶어요. 갤럭시에서는 가장 왼쪽 컵에 입대는 부분이 약간 일그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블러 처리가 되면서 어떤 부분은 많이 날아가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덜 날아가고 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확실히 좀 더 자연스럽게 날려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블러 표현이 아이폰에서 좀 더 예쁘게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번에 갤럭시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 있어요. 바로 가변 조리개 기능인데요. 이 인물 사진 모드가 애초에 조리개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만 초점 맞게끔 하고 그 부분 말고는 초점을 날려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갤럭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있는 삼각대를 찍었을 때 무슨 DSLR로 찍은 것처럼 초점이 정확하게 맞고 뒤에 초점 날아가는 것도 너무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실사용하면서 나중에 리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인물 사진 모드는 초점만 좀 더 잘 잡히면 아이폰 승! 근데 앞으로 가변 조리개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갤럭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아이폰 승! 넌 좀 기다려. 마지막으로 고스트 현상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와, 이거 차이가 크더라고요.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인데요. 일단 이 사진에서 보시면 갤럭시 S24 울트라 후면을 찍을 때 아이폰에서는 마그넷 링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고스트 현상이 강하게 맺히는 반면에 S25 울트라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 현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를 쓰시면 훨씬 좋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렌즈 플레어 고스트 현상은 갤럭시 승! 우리 PD님이 갤럭시 S25 울트라 쓰실 때 화소수를 매번 50메가픽셀로 하고 찍고 뒤로 갔다가 다시 켜면은 다시 이렇게 리셋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불편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설정에서 내려보시면 설정 유지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 유지로 들어가서 고해상도 사진을 켜주시면 카메라에서 내가 50메가픽셀이나 200메가픽셀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껐다가 다시 켜도 이렇게 고해상도 설정이 유지가 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번 좀 50메가픽셀로 유지한 상태로 카메라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 설정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되게 불편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5 울트라 카메라를 제대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은 항목마다 디테일하게 좀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이번 S25 울트라가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부분에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게 느껴졌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진을 결과물을 봤을 때 얼만큼 좋게 느껴지는지, 특히 인물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지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얹어지는 AI로 인한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절대적으로 더 좋은 카메라다, 어떤 게 더 낫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냐, 어떤 느낌의 사진을 더 좋아하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여드린 사진들, 결과물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어떤 게 더 취향에 맞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갤럭시 S25 울트라 실사용 해보고 나서 리뷰로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